스타쉽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스페이스X의 야심작이고 궁극적으로 스페이스X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명목적이지만 실제로도 추구하고 있는 것은 화성에 가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성에 가려다 보면은 사람도 많이 가야 되고 물자도 많이 실어 날라야 되고 장비도 그러다 막 가야 보니까 되고, 장비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그만 트럭들도 가야 그쵸, 되잖아요. 그쵸. 뭐 이런 식의 어떠한 큰 이주 계획이기 때문에 이 스타쉽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큰 우주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우주선을 띄우기 위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실제로 라이브로 봤어요. 보셨어요? 라이브로 보다가 중간에 1분 남겨놓고 잠깐 카운트가 또 멈추는 거예요. 저도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에 못 발사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다시 또 카운트를 할 때 저도 환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손에 땀을 쥐게 하는구나. 그래서 연출한 건 아니겠죠? 네네 이거 그리고 이렇게 띄울 때 이게 엄청난 연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제 트위터에서 많이 공유됐던 게 뭐냐면 무려 5km 가까이인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자동차를 세워뒀었는데 그 자동차 유리창이 다 깨진 거예요. 헐. 그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이게 120m가 높고 150톤이나 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띄어 올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였는데 그 다음 그림 보시는 것처럼 실패 원인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32개의 또 엔진이 있어요. 32개 엔진 저렇게 하얗게 지금 표시되는데 여기서 엔진이 나오는 건데 이 중에서 지금 벌써 꺼먹게 된 데가 좀 몇 개 보이잖아요. 3개가 고장이 난 겁니다. 이 3개가 고장이 난 거고 이 3개가 고장이 났지만 성과는 있었어요. 성과는 있었고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폭발을 했는데 폭발을 어떻게 뭐 어느 고도에 올라가니까 폭발하는 게 아니라 스타쉽이 자폭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폭파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관제탑에서 그거를 폭발시켜 버린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로 이 불똥이 튈지도 모르니까 멕시코만 위에 있을 때 안전한 범위 내에 있을 때 지금 터트리자 그래서 터트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터트리면서 이 4분여 만에 결국은 뭐 반의 성공과 반의 실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건 제가 지난번에 스페이스X 할 때 말씀을 드렸던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디벨롭먼트와 관련된 철학이죠. 이거는 사실은 테슬라에도 적용되는 것.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어떠한 것들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하게 혁신하지 않은 거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 얘기할 건 미리 말씀드리면 이 스페이스X의 사원이 뭐냐면 fail fast 빨리 실패하고 learn faster 더 빨리 배워서. 네, 그래서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배우자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계획과 계획을 하다가 이 테스트 자체가 너무 인터벌이 커요. 길어지고. 근데 이 산으로 스페이스X의 그 미리 뒷부분에 할 거를 이 역사를 가져오면 팔콘 지금 9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올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주당 20회씩 왔다 갔다 한다 그랬고 그리고 올해 목표가 지금 벌써 63회 벌써 발사됐고 올해 목표가 100회 발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회인가 200회인가? 그래서 하는 건데요. 그 지금 팔콘 1 같은 경우를 처음으로 발사를 했었는데 테슬라가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가 연속 3번을 실패를 해요. 네. 그리고 4번은 마지막은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었다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개인 빚도 갖고 오고 빌릴 수 있는 데서는 은행에서 돈 다 빌리고 그래서 팔콘 1이 4번째 실패할 경우에는 스페이스X가 문을 닫는 거였어요. 접는다. 그런데 4번째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패의 이 짜릿한 요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게 당사자들은 짜릿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었다는 부분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제가 스페이스X 할 때 핵심을 이걸로 얘기했죠.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리유징하는 이러한
로켓을 추진체들을 리유징하고 지금은 이제 스타쉽 같은 경우도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을 유지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사가 함께 만들었던 그건 약 1억 달러 네. 한 번 발사하는데 그리고 유럽연합이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한 1억 2천만 달러 정도가 드는데 지금 팔콘 9 같은 경우에는 이 6천 달러에서 그러니까 6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즉 반 가격밖에 안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냈던 스타쉽의 핵심적인 성공의 비결.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외주 물량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누적한 현금 캐시플로우가 되게 많습니다. 스페이스X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실패한다고 해서 회사가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팔콘 9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목요일 날 스타쉽 띄었었잖아요. 근데 그 전날에 팔콘 9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팔콘 9은 지금 매주 2번씩 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난번 설명드릴 때 한 번은 외주 물량으로 예. 올라가고 한 번은 자체 스타링크로 올라가가지고 위성을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씩 뿌리는 게 아니라 20개씩 30개씩 뿌린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여기서도 돈을 벌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텔레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로도 많이 버는 거고 오늘 또 뉴스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위성들을 조정을 해서 5G로 간다. 지금 한 4G 정도의 속도였는데 5G 속도로 위성 인터넷을 그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설명했던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론 머스크가 되게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줬지만 사실 보면 이거는 일종의 마케팅이었다. 그렇죠. 마케팅이었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 군대에서 군사의 용도로 지금 스타쉽에서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서 만들고 있는 스타링크에 구독을 하는 월 99달러짜리 이거를 여러 개 구독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수익성들을 다 가져가면서 하나하나 마지막 단계인 스타쉽을 띄웠다라는 거고 스타쉽은 운반 능력이 9배나 된다라는 것. 발사 비용은 또 목표 발사 비용이 무려 200만 달러로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스타쉽의 이 헤비 바디, 이 추진체들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스타쉽도 돌아오고 그리고 스타쉽이 좋은 점이 뭐냐면 경제성이 좋은 게 뭐냐면 팔콘 9만 해도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운반 능력이 그러니까 9배 정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면 헬레스코프 뭐 하여튼 물건을 실더라도 여기에 맞게끔 작은 걸 실거나 이렇게 막 접이식이 되거나 이런 물건들을 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성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텔레스코프 같은 그런 것. 근데 우선 스타쉽은 적재 공간이 크잖아요. 그러면 성능을 완전히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물건들을 싣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만환경, 인공위성 만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다 보면은 이 스타쉽이 성공하면 여러분 발주 물량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쉽은 사실은 떼돈 버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나사도 스타쉽하고 스페이스X하고 계약을 해서 2025년 하반기에 나사가 달을 다시 가잖아요. 인간이 다시 달을 찾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 쓰는 비행체가 나사가 개발한 게 아니라 스타쉽을 쓰기로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쉽은 무조건 2025년 말까지는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 전에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 전에 스타쉽이 벌써 여러 차례의 우주 비행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간이 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달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번에 화면 한번 보시죠. 요번에 스타쉽의 성과는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발사를 했는데 이 지구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중력 때문에 지구가 땡기는 중력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고 그것 때문에 이 발사 추진체가 대단히 대형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 성과에서는 지구 중력이 가장 센 지역은 그래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들이 뭐냐면 the period of maximum 그러니까 그 에어로다이나믹 프레셔, 그러니까 즉 이 공기 중력이 압력이 가장 센 지역은 통과는 하는 이게 어렵대요. 그렇겠죠. 네, 이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고 이번에 이거는 통과하고서 문제가 발생해서 폭파시킨 거다. 그래서 이것이 어나운스 됐다는 건 공식적으로 그때 막 중계하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지역을 지났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번 테스트에서 대단히 중요한 마일스톤이었고 목표치였는데 이 목표는 이뤄냈다.
그러니까 자기 중력, 그러니까 지구 중력이 가장 강력한 지역은 통과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성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 했죠?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발사하기 전에 이거 한 말이에요. 발사하기 전에 뭐냐면 성공할 거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그래서 그 several tries, 여러 번 트라이를 할 거다. 언제까 전까지 before 스타쉽이 이 테스트 플라이트를 갖다가 완전히 성공할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it might take several tries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의 시도가 있을 거라는 거니까 지금 이 시도가 첫 번째 시도가 결코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할 거라는 건 예견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 평가 보시면 나사에서도 it's not a failure.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실패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이거는 it's a learning experience다. 그러니까 배우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나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번 거를 무조건 실패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터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테스트 트라이였고, 이 테스트 트라이에서의 가장 여러 가지 목표 중에 있었지만 그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지구 자기 중력이 가장 센 지역을 통과하는 것. 이거는 성공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언젠가는 저는 앞으로 몇 번 있다가 성공을 하겠지만 이 아르테미스 3가 바로 달에 가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나사가 이미 계약을 했다. 2025년에 스타쉽을 이용해서 여기에 사람을 태워서 가기로. 여러분, 스타쉽에 가장 최대한 사람이 많이 타면 100명까지 탈 수 있어요. 물론 이번 달에 100명 가지는 않겠죠. 100명 가지는 않겠지만 네. 최대한 100명이 탈 수가 있다라는. 십수명은 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보고요. 이 로켓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 이 발사 추진체가, 그리고 무주선이 스타쉽이 되돌아오는 것, 이런 것들이 실험이 완성되면 지금은 이번에 무인으로 올라갔던 거잖아요. 네. 근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외신들 보셨겠지만 바닷가 멀리서 모여가지고 사람들 환호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부분이 성공되면 이렇게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 핵심은 이 플라잉 이 로켓이 리유징 된다라는 것, 이것이 가격을 게임 체인저가 돼서 이 전체 판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리유징 되는 데가 다른 데가 없잖아요. 경쟁사가요. 그렇죠. 이것이 스페이스X의 가장 결정적인 장점이라는 것, 이것이 가격을 다운시킨다라는 것, 다운시켜가지고 워낙 가격 차이가 심하게 나다 보니까 스페이스X가 사실 우주 관련 산업들을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X가 비상장 기업 중에서는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상장한다라면 이것이 테슬라에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저가 모델이 나와도 만약에 그 저가 모델도 예를 들면은 인터넷을 연결을 한다. 그것도 5G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 연결을 한다고 한다라면 이 스타링크를 쓸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스타링크하고 일종의 그게 이제 서비스로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유관 회사인 스페이스X에서 자동차, 우리가 지난번 항상 예를 드는 것처럼 네스프레소 커피 기계는 그냥 공짜에 가깝지만 그것이 테슬라 자동차라면 언젠가는 캡슐로 돈 버는 회사가 돼야 된다. 서비스로 돈 버는 회사가 돼야 되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목표예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자동차를 한 대 팔았을 때 이윤이 제로여도 좋다. 그 이후에 계속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처럼 해서 이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예요. 머스크가 네. 끝나고 나서 자기 많이 배웠다. 넥스트 테스트를 위해서 많이 배웠다. 넥스트 테스트라는 거죠. 넥스트 테스트 런치를 위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in a few months, 몇 달 뒤에 진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올해가 가기 전에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은 올해 25번의 실험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거든요. 물론 이 25번의 실험이 다 로켓 추진체로 띄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로켓 추진체만 떠서 돌아오는 연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처럼 스타쉽까지 같이 장착해서 하는 연습들이 올해 계속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잠깐 보시면 스타쉽과 팔콘 9이 어느 정도 크기 차이도 나지만, 여러분 전문가들은 뭐라고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얘기를 하냐면, 스타쉽은 항공모함,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니까 항공모함이죠. 네네. 항공모함이면 팔콘 9은 요트다.
차이가 엄청난데? 네, 그죠? 그러니까 요트와 기술적인 항공모함. 요구 사항이 그래서 이 스타쉽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중력이 가장 높은 데를 통과한 것만 해도 그쵸. 이 거대한 물건이 150톤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 150톤이 아니죠. 15만 톤이죠. 15만 톤이 나가고 그리고 이 120m가 넘는 이러한 거대한 물건이 뜬다는 것 자체가 항공모함이 뜬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쵸. 항공모함의 엔지니어링 기술이라면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는 거고 팔콘 9은 요트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쉽이 성공해서 테스트가 성공해서 정말 한 내년부터는 상시적으로 뜨는 우주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막대한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우주산업 경제가 한국도 지금 우주산업 경제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국도 지금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요트 만들고 있는 거고 요트도 돌아오지 못하는 요트잖아요. 네. 쓰고 버리는. 네, 쓰고 버리는 요트라면 팔콘 9은 그래도 돌아오는 요트인 거고 이 돌아오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이 항공모함을 지금 스타쉽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스타쉽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고 스타쉽은 여러분들 아직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올해는 거의 스타쉽의 해입니다. 스페이스 X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팔콘 9은 매주 2번씩 뜨고 있어요. 이미 뭐 안정화가 됐어. 네, 그죠? 물론 실패들도 뭐 좀 나온다긴 하지만 안정화가 됐죠. 안정화가 됐다는 부분에서 팔콘 9이 지금 우선은 엄청난 캐시들을 벌여놓은 거고 이거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 이 스페이스 X의 만트라는 교훈은 fail fast고 but learn faster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표현도 써요. 팔콘 9도 지금 랜딩할 때 특히 언제 실패하냐면 뜰 때는 거의 이제 실패가 없죠. 뜰 때는 실패가 없는데 돌아올 때 이게 착지를 해야 되는데 착지 제대로 못하고 터져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종종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건 이제 쉽게 올라가는데 리유징하기 위해서 돌아올 때 얘가 섰다가 자빠진다거나 쓰면서 폭파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는 이유는 일주일에 2번이나 쏘니까 여기서 계속. 수많은 데이터들이 모일 거고 계속해서 개선된다는 거죠. 시행착오를. 그래서 이러한 또 데이터들이 스타쉽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이번 스타쉽의 그 어떤 부분적인 실패는 폭파된 실패는 엄청난 러닝 데이터를 줬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콘 1 같은 경우에도 3번 런처가 실패를 했었다. 이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문 닫을 뻔까지 했었다. 그런데 4번째 성공했던 것처럼 지금 스타쉽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2-3번 정도는 더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때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일반 수준이 아니라 요트와 항공모함의 차이다. 이런 거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셋백이 이런 과실이거든요. 이런 셋백을 흡수할 정도로 지금 스페이스X가 현금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파이낸셜 쿠션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전혀 이거에 있다고 해서 몇 번 실패한다고 해서 스페이스X가 문 닫을 일은 전혀 없다. 워낙 많은 돈을 지금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스타쉽 준비해 온 거고 곧 다른 분과 함께 468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딱 마치니까 우리 또 시니컬 다이어리님이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만 원이나. 오, 이거는 최대 금액 아닌가요? 저희에게 쏴주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니컬 다이어리님. 108명이 지금 그러면서 또 동시에 100분이 넘는 분이 함께 저희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스타쉽이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발사를 했는데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실패다, 막 폭발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지금 계속 성장하고 이제 안정화시켜가는 과정이다. 네. 성공을 위한 시도, 여러분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런 테스트 비행이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안정화에 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콘 9 이거하고도 질적으로 다른 그쵸. 항공모함 띄우는 거다. 요트하고 다르다. 그쵸. 요트 발사했다라면 이제 항공모함 우주로 띄우는 거다. 그러게요.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의 큰 프로젝트라는 거고 그리고 정말 스타쉽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사실 트위터 경영하는 건 마음에 안 들어요.
일론 머스크가 물리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과제라는 것은 결국은 수치에 의해서 수학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답이 하고 나오는 거다. 그런 물리적 법칙의 문제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이 스페이스 X고 또한 테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속해서 물리적인 어떤 과학의 성공으로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 X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들로 본다라면 누적된 데이터와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반쪽짜리 성공인 거죠. 반쪽짜리 성공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타쉽의 이번에 발사에 폭파됐지만 네. 반쪽짜리 성공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반쪽짜리 성공이지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또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뭔가 문제점을 발견했을 거고 이번에 뭐가 문제였는지. 네, 그러니까 세 개의 그 엔진이 엔진이. 켜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